주변 지인이 루마티스 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소개해서 관심을 갖고 유튜브 채널을 약 5일에 걸쳐 쭉 들어봤고, 남창규 박사님의 책,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바동 원리, 원리편과 치료편을 잠깐 서점에서 봤습니다. 다음 주쯤 정독해 볼 예정입니다. 짧은 기간 느낌은 가짜 같지는 않지만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정부 소금, 정부볼, 그리고 돈, 그놈의 돈 이야기. 강의료가 비싼 것 같은데 돈이 없고 그 돈은 어디 갔는지, 또 화석박물관을 건립한다 하고 규화목 화석을 2,000톤이나 보유하고 있고, 화석에서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고, 또 성경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이비 종교인가 사이비 교주인가, 그런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서 많은 한의학 박사들을 가르쳤다고 하면서 수제자인 남창규 박사님을 욕하고 하는 그런 관계 등, 또는 무료 환자를 대하는 자세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대단한 의술을 사이비 장사꾼처럼 느끼게 하시는지, 마치 옛날 전통시장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느낌? 제가 요즘 그래요. 제가 우리 한의원 환자분들한테 남창규 한의사는 시골 장터의 약장수입니다. 또는 부흥회의 부흥강사입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저는 무당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그렇게 치부받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빴지만은 지금은 당연하다, 또 내지는 기꺼이 그렇게 자처한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시골 장터의 약장사꾼으로, 약장수로, 또 다르게 얘기한 부흥회 강사로, 또는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도 인정받고 싶다. 이론적인 체계와 논문으로 노벨상도 가능할 것 같은 의술인데, 이 말은 결국 노벨상은 보편 타당한 지식으로 진리로 세상에 자리매김해야 되는 부분도 되죠. 다만 그렇게 자리매김하는 데까지는 적어도 10년 또는 20, 3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인체파동원리의 역사가 20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오래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살아생전에 당대에는 인정받기가 힘들다. 이재마의 사상의학처럼 그래도 한 100년은 흘러가야지, 다르게 얘기하면 100년쯤 되어야지 사람들의 눈이 제대로 보여질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대중들이 그런 눈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세상은 가진 자의 노름이다. 다시 말해서 노벨상을 주는 노벨상 재단에서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야지 상을 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다. 인기상도 아니다. 또 내지는 그것이 아무리 공명정대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현재의 주류 의학은 양의학이다. 다시 말해서 한의학이라든지 대체의학을 대변하는 것 같은 파동원리가 노벨상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이 바뀌어야 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특정 질환으로 한정시켜서 체계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은 뭐 파킨슨병을 잘 고친다고 하니까 파킨슨병 환자들만 한정시켜서 데이터를 쌓아서 임상 사례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럴 능력이나 또는 그럴 게 안 되는 거죠. 또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논문의 형식이나 이걸 맞출 수가 없다. 요즘은 저도 뭐 세명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IRB 외부심사위원으로 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게 윤리성하고도 맞아야 되고, 또 내지는 이게 객관적으로, 내지는 그런 참가자들의 동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더군다나 그분이 비의료인이고, 이런 관점에서
또 내지는 인체파동 원리가 얘기하는 것은 세상은 악하다, 사람은 악하다, 또 다른 악이라는 의미는 내가 최고다. 결국 이런 인간의 본성, 속성, 특성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이 의학의 분야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취급하느냐? 플라시보라고 해요. 가짜약이라고 그래요. 가짜약의 효과라고 하는 거다. 근데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는 게 가짜약도 약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착각을 이용하는 게, 역이용하는 게 내가 뭐 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픈 곳이 통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인지하는 내가 통증을 인지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대의학, 주류의학의 가설 또는 그것을 부정해요. 그 의미 속에서는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툴로는 파동 원리를 증명하거나 또는 다시 말해서 증명할 의지조차도 없다. 예를 들면 사전 심사에서요 다 잘려버려요. 결국은 그 방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전공법이 아닌 우회로일 수도 있겠죠. 대중들의 인기에 부합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대중들의 인기잖아요. 결국은 뭐요? 나는 사람을 뭐 예를 들면 정치인을 향해서 대통령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다. 뭐 이런 말 했던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오늘 있게 한 것처럼 결국 시간이 세월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라는 차원이에요. 또한 오픈을 통해서 큰 발전을 지향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의 핵심 비법은 꽁꽁 싸맨 듯한 느낌이 드네요 라고 하는데 제가 답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 오픈했어요. 심한 얘기를 초창기에는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에 나와 있는 인체 지도도 없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인체 지도도요. 지도자 교육 몇천만 원을 내고 배운 의료인들한테도 오픈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몇몇 수제자에게만 자료로서 비전으로 전해져 왔고 또 내지는 그 자료를 가지고 또 많은 그 한의사들 상대로 몇십만 원의 강의를 해먹기도 했고 근데 지금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 책에 인체 지도로 다 나와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른다. 꽁꽁 숨겨져 있을 때는 뭔가 대단한 것처럼 궁금해 하지만은 다 오픈했을 때는 뭐예요? 애게게게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다 오픈해도 다 오픈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야지만이 어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간에 사람들이 유튜브를 볼 때도 제목이 어떻든 강한 자극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낚였다라고 표현하겠지만은 제목을 더 강한 제목으로 또는 동영상에 있어서도 좀 더 강한 장면들을 썬네임으로 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핵심 비법은 만천하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는 나 자신이 눈뜬 봉사일 뿐인 게지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성철 스님도 그렇죠. 눈만 떠라. 세상은 밝은데 빛인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까 백주대나돼도 암흑천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도 그래요. 글쎄요. 박사님이 16년 박종부 선생님이 21년을 치료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제 같은 경우는 2002년도 10월부터니까 거의 20년이죠. 그 다음에 박종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2002년도에 처음 오픈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개인 의료봉사 다음 카페에서 뭐 건강을 나누는 사람들 또는 인체파동원리 카페를 운영했으니까 근데 치료의 시작은 21년이 됐지만은 그 원리를 처음 발견하게 되고 처음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잣대가 된 거는 2년도 초등학교 1학년 이때 수준이니까 결국은 또 거기서부터 30년이 더 간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파동 원리를 처음 발견한 게 자병, 우치, 우병, 자치. 친구 매형이 한약방이니까 침을 못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약은 처방하되 침을 못 놓으니까 주먹으로 어떻게 돼요? 왼쪽 자골신경통 환자를 오른쪽 자골을 때려서 치료하는 걸 보고 친구한테 저게 어떤 원리냐? 그러니까 왼쪽이 아프면 오른쪽, 오른쪽이 아프면 왼쪽, 자병, 우치, 우병, 자치라고 하는 한약의 커다란 치료 원리가 있어. 아 그래.
그런데 잘 모르겠어. 근데 좌병, 우치, 우병, 자치만을 제대로 이해하면 뭐예요? 균형인 거죠. 시소의 반대편인 거고. 이 원리는 다시 말해서 이게 파동 원리다. 이게 균형 원리다. 그렇다면 이게 한약의 원리인데도 한의사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써먹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12경락학설의 경락학설이 의미가 또 뭐예요? 결국은 전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은 왼쪽 손목의 아픔을 또는 장기 아픔을 손발이나 팔, 다리에서 몸통의 아픔을 사지에서 치료한다라는 의미가 결국 시소의 반대편인 거고 균형인 건데 자병, 우치, 우병, 자치, 상병, 하치, 하병, 상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 경락에만 매여서 이것은 폐경락이다. 이것은 간정격이고 이것은 간승격이야. 이런 거에 매인다는 거죠. 그 근저가 뭐다? 균형이고 밸런스다. 핵심 비법이 뭐예요? 균형이고 밸런스고 항상성인 거고 평형인 거죠. 음양인 거고. 그럼 이게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파동원리 이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어디 책을 보든지 최근에 제가 추천사를 줘주신 전보기 선생님이 그 시집을 내면서 썼던 말에 그 상을 받고 추천으로 등단하면서 했던 말이 조화 균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말은 제 책의 추천사를 쓰기 전부터도 조화 균형이라는 말을 입에 달듯이 쓰고 있는 말이다. 여러분도 쓰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비법, 다 핵심 원리는 다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돼요? 체화, 육화하고 있지 못하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눈뜬 봉사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즉 가르치는 뭐 박종부 선생이나 남창규 원장이나 또는 그걸 받아들이는 일반인이나 또는 수천만 원의 교육비를 내고 배우는 사람들한테 하여간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는 결국은 제대로 눈뜬 봉사인 의미 속에서는 뭐라고요? 비인부전이다. 결국 사람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제자가 아니면은 무덤에라도 내 혼자 덮고 가겠다. 실제 뭐 그 종부 선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내 제자가 아니면은 그래서 한 동안 제가 그래도 6, 7년 동안 그때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부분들은 성경 이야기가 궁금해서 있었어요. 다만 관심 있는 척 했다가는 안 통하니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그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그 당시의 제 지식 수준에서는 너무나 사이비 같아서 너무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천천히 가자라는 차원에서 만만디를 가졌지만은 또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 입장에서는 그런 관심이 없는 척 또 보였으니까 제자들 마음이 없구나 또는 궁금해하지 않구나 배우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구나. 제가 한때 그 종부생이랑 같이 덕곤천에 갔다가요 한참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보고 창규야 있잖아 우리가 척추를 자극할 때 양쪽을 동시에 자극하는 것보다 한쪽을 자극하는 게 더 효과적이야. 그게 이제 긴장과 이완의 원리인 것 같아요. 자병, 우치, 우병, 자치 양쪽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보다 한쪽을 치료점을 잡아야지 우리가 팽팽하고 잡아당기고 있는 가운데서는 동시에 양쪽에서 잡아당기면은 그 팽팽함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결국 한쪽을 더 세게 강하게 잡아당겨야지. 그 반대는 잡아당기지 않아야지만이 한쪽으로 끌려오듯이 이동하듯이 그 개념에서는 결국은 척추 예를 들면 자율신경이라고 한다면은 왼쪽이면 왼쪽만 해야지 왼쪽 오른쪽 동시에 다 자극하는 것보다는 한쪽을 자극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막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 수준이 안 되니까 또 내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치료법 예를 들면 점이라는 관점에서는 점에만 침 놔도 효과 있는데 자꾸 뭐 파동자리 뭐 균형자리 자세 뭐 밸런스 예를 들면은 환자의 걸음걸이 이런 얘기 하거나 또는 우리 그 당시에 예를 들면은 치골 교정 또는 뭐 이런 가슴 교정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꼭 마치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아 보이니까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죠. 다만 이 치골 교정을 이해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뭐예요? 결국은
상하의 불균형을 얼굴이나 목의 불균형을 아래쪽인 치골에서 잡는구나를 이해했다면은 그거를 성추행이니 이런 식으로 호도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을 텐데 결국은 제가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수준 또는 관심이 오로지 여자의 치골에만 손에만 관심이 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저도 덤태기로 오해받고 싶지 않으니까 치골 교정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해서 치골 교정의 의미가 결국은 상하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거다라는 상병 하치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그런 오해나 곡해도 없었을 텐데 라는 거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가르침임에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고 또 내지는 상대의 가르침을 곡해 오해하니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뭐 제가 그렇게 시큰둥하니까 괜히 그분 입장에서는 뻥 찌는 거죠. 내가 괜한 것을 가르쳐 줬네.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또 내지는 그것에 관심이 사는 어느 누군가 또 다른 제자에게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이다.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요. 내가 그 그릇이 되어야 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대학원생 수준이 되면은 박 터진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뭐 울진군 관내 전국 뭐 전체 뭐 예를 들면은 울진 읍내겠죠. 예를 들면 거기서 온 중학교에서 반 배치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해서 일반 1학년 일반이 됐는데 그때 영어 선생님이 뭐 전국인가요? 도내 웅변 대회에 나가라고 이제 원고를 주셨는데 외우라고 했는데요. 한 단어 건너가 모르는 단어예요. 지금 생각할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단어만 외우다가요. 도저히 못해가지고 선생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포기했어요. 외우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단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대응자리, 중학생 수준에서는 점의 다른 이름인 흉터, 상처, 사마귀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균형자리, 파동자리가 답인 거죠.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오작동이다, 균형이다, 불균형도 균형이다 라는 차원이 되는 거죠. 결국은 또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에서는 세상은 악하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육화하거나 체화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파동원리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한쪽으로의 치우침 해결책은 반대편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편으로의 선회가 1차적으로 필요한 거고 2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축적이 필요한 거죠. 그 방향으로 반대편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올린 들은 그 구독에 하는 써니즈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명상의 다른 이름이 수행, 수도, 수기, 수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명상의 목적이 고요하고 평정한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파동원리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고요하고 명상하고 평화로운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도시에서 갈등하고 번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이런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들한테는 뭐가 답이겠어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지만은 단순 무료한 생활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해결책은 뭐겠어요? 복잡다단한 도시 생활인 거겠죠. 갈등. 그러니까 결국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고정성으로 가는 게 아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즉 도시인한테는 시골이, 시골인한테는 도시가 해결책인 거죠. 이게 파동원리잖아요. 시소의 반대편인 거다.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라. 이게 파동원리의 핵심 원리죠. 오작동인 거고. 다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해를 진리인 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 짧은 식견으로는 비인부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스승이 제자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스승이 가르쳐줘도 퍼부어줘도 제자가 그것을 담아낼 그릇, 용기가 안 돼 있으면은 자세가 안 돼 있으면은 그릇이 비워져 있지 않으면은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저도 한때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자 진리자 1.1핵도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그런 교파로 입장이 이해되었지만은 파동 원리를 이해한 입장에서는 뭐예요?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관점에서 예수가 세상에 나왔을 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순교를 각오하는 삶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삶이다라고 했을 때 죽음을 불사한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은 그래도 생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을 건지려면은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경이 옳은 얘기로만 또는 기존 주류 사회에 반하는 내용으로만 도배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가진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성경을 다 폐기했겠죠. 그게 중세 암흑 시대였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고려 시대에 우리가 고구려의 역사가 없어졌잖아요. 그 없어진 의미는 고구려를 다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중국도 했지만은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고려가 고구려를 잇는다 하지만은 그 이전에 통일신라가 고구려를 철저히 부정했고, 당나라와 연합했다는 의미 속에서는 당을 숭상했고, 조선의 500년 역사 속에서도 또 명을 숭상했다는 의미 속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철저히 부정했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고구려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한 책들은 다 불태워 없어졌다. 그 의미 속에서는 불태워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가진 자, 지배자들의 입맛에 맞는 내용들로 도배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문맥을 알아들을 수 있게 암호 같은 말로 숨겨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뜻글자인 한자가 소리글자인 한글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세상이 온통 코로나를 감염병, 전염병으로 도배하는 판국에 주류와 다른 남창규 같은 소수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명 주장할 수 있을까? 제대로 했다가는 뭐예요? 악플로 또는 우리가 말하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또는 보건소에서 말하는 의학 감시로 또는 심평원에서의 여러 가지 제재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소수 비주류의학인 한의학이나 또는 파동원리가 숨통을 틔우려면은 진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혼재된 사이비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부 선생이 의도한다 또는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저도 한편으로는 저분은 저렇게 다 생각이 있어 다 의도를 갖고 하는 행동이다라고 한때는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강변하기도 하고 통역하기도 했지만은 저도 그 역할에 하다 지쳐서 포기한 거고요. 그 의미 속에서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이 선생님 도시牧민의 우려도 종부 선생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면서도 한다. 또 내지는 태생이 그렇다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비기를 세상에 그저 공짜로 다 공개하고 싶지 않다. 돈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돈이 된다면 돈벌이로 알려주고 싶지 그전 공짜로 나눠주고 싶지 않잖아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지식을.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돈벌이라 하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말하는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또는 우군과 적군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고요. 종부생 입장에서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배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한때의 제자가 결국은 한때의 내 편이 적으로 둔갑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과 아군이 피하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내 비밀을 다 노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스승이 일부러 그렇게 안 가르쳐 주거나 그렇게 의도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든 인간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의식 속에서는 내 중심이다, 자기 중심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무의식이든 잠재의식으로든 어떻든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상대의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입장이나 관점, 관심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는 즉 스승은 다 가르쳐줘도 선생은 다 알려줘도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는
어떤 자리에만 관심이 있거나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숨긴 것처럼 보이는 거고, 또 나는 안 가르쳐 준다, 제자가 아니면은 안 가르쳐 준다, 비싼 교육비를 내야지 가르쳐 준다라고 아무리 포장을 해도 변장을 해도 진실을 바라보는 어떤 누군가에게는 공짜로 무료로 저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구나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개인이 장황하게 글을 적지만 이 또한 제 공부를 위해 답변 형식으로 올린 것이니 오해나 곡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런 질문에 답해요. 이런 질문에 공부할 거리가 된다. 비기, 공짜, 도시유목민의 답이죠. 박사님과 박종부 선생님은 사실 누구와 비교해도 재능과 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수준에서 보는 거죠.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화려함 속에는 누추함이 많다. 서로 상대가 떡이 커 보이는 거고, 박사님은 56세 생물학적 나이, 박종부 선생님은 나이는 모르지만은 그는 58세 65년 1월 8일인가 9일이에요.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말의 의미 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주민등록번호로만 세상의 학식을 따지잖아요. 이분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이 연하를 불구하고 뭐예요? 다 내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내 제자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대하는 거죠. 아니 꼬면은 안 배우면 되는 거고, 아니 꼽더라도 뭐예요? 상대의 지식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는 거죠. 결국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다 왕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 단종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5살짜리라도 어떻게 돼요? 신하라면은 머리를 조아렸잖아요. 머리를 숙였잖아요. 머리를 숙인다는 말은 내 목을 내놓습니다 라는 거예요. 왕명과 반할 때에는 그런 관점으로서의 스승, 군사부일체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상술적 관점에서는 이 종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탁월한 해안을 갖고 있는 분이다. 결국은 내가 누구다? 스승이다. 내가 스승이라면은 왕과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결국은 상하 관계가 형성됨으로 인해서 지식에 어떻게 돼? 평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한다면은 스승과 제자가 동등하다라고 한다면 스승의 것이 제자의 것으로 평형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똑같은데 무슨 평형이 확산이 이루어져요. 결국은 상대가 스승이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제자가 낮은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선생의 지식이 지혜가 제자에게 옮겨갈 수 있다. 평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즉 레벨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파동원리를 누구보다도 실생활에 적확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다 라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왜 반말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관심거리가 아닌 거죠. 오로지 뭐예요? 주파수 공명이라는 관점에서는 파동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선택에 집중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관심 없는 세상 사람들한테 뭐 사이비니 돌팔이니 뭐니 싸가지가 있니 없니는 그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로지 내 말에 내 에너지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포커스가 갈 뿐인 거죠. 맞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유튜브를 사실 이제는 명예가 우선 아닌가요? 모든 면에서 뛰어나신 분들의 최종 목표는 명예, 세상의 기억 아닐까요? 그 나눔 헌신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한다, 채운다는 의미는 결국은 비움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 의미 속에서는 비움이라는 게 뭐예요? 나눔이죠. 헌신인 거고 베품인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공명심이 결국은 명예인 거고, 그러니까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책을 내고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가 가진 정보나 지식, 지혜를 배설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찌 보면은 적절하게 상대의 수준에 맞게끔 적절하게 한 숟가락에 한 술밥에 한 숟가락으로 해야 됨에도 저는 뭐예요? 그냥 토해내잖아요.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급하다. 그저 남창규의 지식 향연에 지식 자랑에 급급하다라는 부분이죠. 상대의 수준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배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기 때문인 거고, 인체파동원리라고 하는 그 한자락에 그래도 남창규란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공명심 때문인 거죠. 이 공명심이 없었다면은 지금까지 오지 못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창규의 수준, 안목에서 바라보는 이 파동원리의 가치가 엄청났기 때문에 또 세상 시류에 편승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안목의 잣대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내지는 내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인정받는다는 것은 내가 간 선택 방향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원이다. 다만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스승과 제자가 대화를 할 때 상대가 즉 제자가 스승이 하고자 하는 말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은 입을 닫아 버리는 경우도 있듯이요. 예를 들면은 덕곤천에서의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척추를 똑같은 우리 양쪽 자율신경을 동시에 자극하면 효과가 없다. 한쪽을 긴장이 이완이라면 이완을 긴장으로 만들어서 반대편을 긴장을 이완으로 만들어야 된다. 긴장과 이완을 동시에 치료하면 똑같아 라는 말을 그 당시에 제 수준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스승은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또 치골 교정이라는 관점은 결국은 상병하치 개념인데 얼굴이나 목의 문제를 치골을 교정해서 아래쪽인 배를 잡아서 교정하는 건데 거기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뭐 음부를 만지니 안 만지니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과정과 입장으로 볼 땐 결국은 상대는 선생은 다 공개했다가 정답입니다. 다만 상대 입장에선 즉 그걸 받아들이는 배우는 제자나 학생 입장에서는 왜 요리를 해주지 않느냐, 왜 내 입에 넣어주지 않느냐, 왜 소화시켜 주지 날 것으로 주느냐 하는 식인 게지요. 결국 종부 테라피든 인체파동 원리든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진이 그 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반말이든 뭐 어떤 특정 비속어든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눈 속에 보이기만 하면 그 다음엔 일사천리입니다. 문제는 일사천리라 하더라도 시간, 축적, 노력, 시행착오는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방향만 바뀐다고 해서 바로 치료가 종결되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불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계단식인 거다. 어느 순간 상승하던 계단이 점핑하듯이 도약대가 되지만은 다시 또 다른 계단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평행선 또는 하향 후퇴가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라고 하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 상대의 지식 온전히 내게 되려면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내 것으로 만들 여유가 필요합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상대의 수준, 진가를 제대로 평가해낼 나의 안목도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산에 있어야지만 산신령을 도인으로 알지만은 스님은 산에 있어야지 진짜 큰 스님인갑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은 시중 잡배에 섞여 있는 평범한 범인 속에서 진짜 도인을 찾아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안목이나 공부가 아닐런지요. 다시 말해서 상대의 포장, 변장, 하술에 쏙지 말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상대가 약장수라고 해서 약장수다, 사입이다 이렇게 폄하할 일도 아니다. 시중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면 시장에서는요 약장사꾼이 도사예요. 또는 산중에서는 뭐처럼 해야 돼요? 성철 스님처럼 살아야지 도사인 거고, 결국은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화장, 변장이 필요한 것이다. 다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디에 있든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는 뭐예요? 변장했다, 화장했다라고 또는 변심했다 또는 변신했다 또는 변질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말의 의미는 상대의 말에 현혹되거나 쏙지 말라. 그 중심, 본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 조금 균형, 밸런스, 조화와 하모니를 찾는 것이 답이다.
도상의 강도에게서도 배울 게 있다. 스승은 천하다. 파동원리가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감사합니다.